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날 금요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내내 흘러내렸었고 모처럼 1%가 넘는 급락이 나오면서 2857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그동안 코스닥은 상승폭에 제한이 있었고 그 때문인지 오늘은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지수가 1% 이상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몇몇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좋지 못했던 만큼 반도체의 급락이 지수의 급락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업종들,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쪽에서 낙폭이 조금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그동안 7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다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5천억이 넘는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하고 개인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과거 순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오늘의 급락과 외국인의 순매도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필히 연속성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하이닉스도 비슷한 수급이었네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던 두산로보틱스,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오랜만에 1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로보틱스, 유한양행,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도했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두산마켓, 셀트리온, SK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오랜만에 2%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고 또 S&P 500은 0.8%, 그리고 다우지수만 조금은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는 무려 3.4%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제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은 3.1%였고 결과는 3.0%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제의 3.0%, 그게 최근 CPI의 최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을 더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동안의 미국 증시,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사전의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의 선제적인 상승이 나왔고 어제는 팩트 발표에 따른 차익 매물이 대거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물가지수가 나왔고 그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 가능성이 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될 거예요. 다만 그동안 별다른 악재가 없던 시점에서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랠리가 나왔고 실제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는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이지 어떤 부정적인 경제지표 그리고 추가적인 돌발 악재 그런 것들이 있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마이너스 2.3%, 대만은 2%, 상해지수만 소폭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를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특히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테슬라가 10% 급락이 있었고 엔비디아도 6%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로보택시 공개가 지연됨에 따라서 단발적인 악재가 붙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그 외 수많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특별한 악재보다는 단기간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 지금 삼성전자가 3.5% 급락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3%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도체 업종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에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얼핏 보더라도 한 번쯤은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되었고 조금 빠지는 것은 충분히 인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은 가파른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 달 동안의 주가 추세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봉상의 추세, 이게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반도체는 첫 번째로 관심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리고 추세 하단부에 맞닿았을 때는 제가 무조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조정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과거처럼 추세 하단까지 여기까지 내려오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적당히 눌리고 재차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난히 무거운 이 종목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시장이 너무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 특징이 있었던 종목, 바로 저는 두산그룹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그 내용은 지배구조 개편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두산의 지배구조를 보면 두산 지주사가 있고 그 밑에 3개의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산 바켓 있죠. 그게 지금은 에너빌리티 자회사로 있는데 이거를 인적 분할해서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이관하겠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되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변할 거예요. 때문에 그중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실제로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더라도 에너빌리티하고 밥캣, 이 기업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고,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의 주체, 그건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이 두산 로보틱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했고, 물론 오후장 이 두 종목도 모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로보틱스의 큰 상승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은 두산 바켓, 이 종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형 건설기계를 만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지난해 매출은 10조 원이 조금 안 됐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짜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가 된다는 것은 두산 바켓에 좋은 실적이 나올 때 그때 덩달아 지분 가치도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고 두산 바켓은 소형 건설기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어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점들이 지금 장중에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주가의 상승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분가치의 상승만 있다고 해도 충분히 보다 주가 상승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업 자체를 굉장히 접목시킬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었고요. 27%까지도 이 무거운 종목이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너무 극단적으로 단기에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제가 예시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자, 지금 보시는 SK스퀘어 조금 더 길게 보면, 자, 이 종목이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가파른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SK스퀘어의 자회사에는 바로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 증가라든지 그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짜 자회사를 둔다는 것은 모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담으로 이 종목을 조금 더 본다면 지난달쯤에 신고가를 경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뻗어가고 있죠. 하지만 오늘 하이닉스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만큼 그런 부분이 다시 안정이 된다면 조금 더 위로 충분히 뻗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알짜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에 따라서 우리가 그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점을 말씀드려봤고, 어쨌든 한 주의 마지막 날은 금요일인데 다소 주가의 부진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오늘의 노이즈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모두 끝난 만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